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야기하는 남자 알겠습니다. 토트넘에게 악재가 나타났습니다. 무리뉴 감독이 유로파 리그 린츠와의 원정 경기를 앞두고 선수단의 부상에 대한 소식을 전했는데요. 우선 그 내용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멜라는 주말 아스날 경기에 뛸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해리 케인, 카를로스 비니시우스, 그리고 세르히오 레길로는 주말 아스날과의 경기에 출전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들이 주말 경기에는 뛸 수 있으리라고 믿는다는 이야기는 이번 유로파 오스트리아 원정에는 뛸 수 없다는 이야기겠죠. 선수단의 부상이 발생했다는 것은 응당 안 좋은 소식이지만 조금 더 심각한 문제는 최전방 중앙 공격수 자리에 위치하는 해리 케인과 해당 포지션의 백업 스트라이커인 비니시우스마저 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최전방 공격수로 뛸 수 있는 선수는 손흥민, 모우라, 베르베인, 베일 이렇게 4명의 선수가 남게 됩니다. 이 4명 중 1명이 최전방 공격수를 봐야 하는데 그건 거의 손흥민 선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말 아스널과의 북런던 더비를 앞두고 휴식을 부여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그럴 가능성이 매우 낮아진 것이죠. 현재 토트넘의 상황이 어떤 상태며 왜 손흥민 선수가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선발 출장 가능성이 높은지 좀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경기의 중요성부터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토트넘은 이번 경기를 포함 유로파리그 조별 예선을 단 2경기만 놔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상대는 승점 6점으로 조 3위인 린츠와의 원정 경기죠. 그런데 만약 린츠 원정에서 패배하면 상황이 좀 복잡해집니다. 엔터프가 지금까지 단 1승도 하지 못해 조별리그 탈락이 확정인 루도고레츠를 이겨 승점이 12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토트넘이 린츠에게 지면 두 팀의 승점이 9점으로 같아집니다. 그러면 토트넘은 조별 마지막 경기인 엔트워프전을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린츠의 마지막 상대가 최약체인 루도고레츠이고 그 경기를 린츠가 이길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죠. 그런데 32강에서 톱시드를 상대하는 것을 피하려면 조 1위가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엔트워프도 토트넘과의 최종전을 간단히 포기하진 않을 것입니다. 32강에는 챔피언스리그 16강에 진출하지 못하게 되는 팀 8개가 합류하는데 그 팀들을 만나고 싶지는 않겠죠. 그리고 현재 그 8개 팀이 될 가능성이 있는 팀들이 레알 마드리드, 아약스, 라이프치히 같은 팀들이죠. 현재 무관중 또는 부분 관중 입장으로 재정적 타격이 큰 각 팀들이 다음 라운드로 진출할 때마다 적지 않은 수익이 발생하는 유로파 리그에서 한 라운드라도 더 진출하려면 톱시드를 따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토트넘이 이번 경기에서 린츠에게 지고 최종전에서 엔트워프와 비기거나 졌는데 린츠는 루도고레츠를 이기면 토트넘은 탈락하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토트넘이 이번 경기에서 린츠를 이기게 되면 일단 32강 진출을 확정짓게 됩니다. 이 정도로 이번 경기가 거의 다음 라운드를 진출하느냐 못하느냐가 걸린 중요한 일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지난번 루도고레츠와의 경기처럼 완전한 로테이션을 돌리기 힘든 경기입니다. 게다가 원정 경기죠. 그런데 아스날은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아스날은 리그에서는 성적이 안 좋지만 유로파에서는 전승을 거두어서 32강 진출을 이미 확정 지은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번 유로파 경기가 아스날 홈에서 치러지죠. 그렇기 때문에 주말 북런던 더비를 앞두고 체력 안배를 위해 무조건 로테이션을 돌릴 것이 자명합니다. 최근 리그 성적이 워낙 부진하기 때문에 아르테타 감독의 입지가 좋지 않고 선수단 분위기도 최악인 상황입니다. 이들은 이 안 좋은 분위기를 반전할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한 상황이죠. 그런 아스날은 현재 리그 1위이자 북런던 라이벌인 토트넘을 잡는다면 완벽하게 분위기 반전에 성공할 수 있다고 믿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정리하자면 매우 중요한 북런던 더비를 앞둔 토트넘과 아스날 두 팀인데 리그 일정을 앞두고 체력 회복이 힘든 유로파 경기를 소화해야 하며 토트넘은 반드시 잡아야 하는 원정 경기를 치러야 하고 아스날은 로테이션을 돌려도 되는 홈 경기를 치러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중요한 두 경기이기 때문에 무리뉴 감독은 선수단 구성을 완전히 2군으로 구성하기도 그렇다고 1군 자원을 다 사용하기도 부담스러울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케인과 비니시우스가 다 부재 중인 최전방 스트라이커 자리는 더욱 골치가 아프겠죠. 무리뉴 감독은 이번 시즌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투톱 시스템을 가동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경기의 중요성을 생각하면 늘 하던 방식인 최전방 공격수를 한 명으로 놓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남은 공격수 자원 중에서 원톱 자리에 설 수 있는 선수가 손흥민 선수밖에 없습니다. 모우라의 원톱 기용은 이미 무리뉴 감독이 지난 시즌 테스트로 효과가 없다는 결론을 얻었죠. 베르베이는 토트넘에서의 원톱 경험이 아예 없습니다. 베일은 아직 원톱을 소화할 정도의 폼이 올라오지 못했죠. 그렇다고 마찬가지로 폼이 안 좋은 알리를 선택하기도 힘들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검증된 최전방 공격수 가능 플레이어는 손흥민 선수밖에 없게 되네요. 정말 중요한 프리미어리그 일정을 앞두고 벌어지는 빠듯한 스케줄의 유로파리그에서 선발 출장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 손흥민 선수의 체력 고갈도 걱정이고, 최근 줄부상이 나오고 있는 토트넘의 분위기를 비추어 보면 피로 누적으로 인한 손흥민 선수의 부상 걱정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 손흥민 선수가 선발로 경기에 나서게 된다면 최대한 빨리 다득점에 성공하고 교체 카드를 5장 쓸 수 있는 유럽 대항전의 이점을 살려 가능한 빠른 시간에 교체 아웃되길 바랍니다. 물론 무리뉴의 과감한 결정으로 손흥민 선수에게 휴식을 부여하고 로테이션 선수들만으로 승리할 수 있다면야 더할 나위가 없겠죠. 갑자기 들려온 케인, 비니시우스, 레길론의 부상 소식, 거기에 라멜라와 토비의 계속되는 부상 결장, 리그 우승이라는 대업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토트넘이 부디 이번 유로파 리그의 고비를 잘 넘기고 추가 부상자 없이 순항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이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건강 지표에도 늘 좋아요가 함께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시 I guess.